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동물, 바로 맹수의 제왕 호랑이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호랑이는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 호랑이를 동물원에서만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숲을 누비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던 호랑이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오늘은 한반도 호랑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의 공식적인 학명은 판테라 티그리스 알타이카. 현존하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몸집을 가졌으며 한반도에 서식했던 시베리아 호랑이를 비롯하여 8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약 3천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하였는데요. 한반도 내 인간의 문화에서 최초로 표현된 호랑이는 경남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호랑이는 고려시대 일현스님에 의해 쓰여진 삼국유사 첫 번째 장에서 당군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등장한 최초의 편찬물이기도 합니다. 고려사를 살펴보면 유독 호랑이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호랑이는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 세시기에는 정월이면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축 삼재라 하여 호랑이는 영험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삼재를 막아주고 잡기를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는 산신도에는 호랑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산신령이 산의 왕인 상군을 거느리는 모습이며 백성들은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호랑이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랑이에 대한 피해가 많았지만 국교가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와 상황은 바뀌는데요. 유교의 나라 조선은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사상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진 분위기 때문이었죠. 또한 농본주의로 인해 국토를 대대적으로 농지로 개간하게 되면서 행동 반경이 넓은 호랑이는 인간과의 접촉이 잦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호랑이는 635번이나 등장하고 이로 인한 사상자가 4천여 명에 이를 만큼 큰 피해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4년 조선을 찾았던 영국인 여행가 비숍은 중국의 속담을 인용하며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 문상을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대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조선인들에게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결국 세종즉위 3년 호랑이와 식인맹수들을 처리할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코갑사, 범을 잡는 갑옷을 입은 병사를 뜻하는 말이죠. 하지만 초기의 차코갑사는 지원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맹수에게 온몸을 뜯기는 것은 전쟁과는 또 다른 공포였죠. 이렇게 차코갑사는 목숨을 건 일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컸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 사회이지만 임무만 완수한다면 천민이라도 종사품에 실직을 준 것인데요. 하지만 지원한다고 모두가 차코갑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선발 과정은 그야말로 혹독했는데요. 양손에 50근을 들고 백보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하고 무거운 강로나 대형 목공을 들고 180보 이상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하며 마산 격투술은 참술과 검술 역시 탁월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로 1416년 임시 조직된 차코갑사는 초기에 40명으로 시작하여 세조 때는 2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에서는 차코갑사의 일원을 440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차코갑사의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엄격한 야간 통금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각종 관문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1623년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사건, 인조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도 차코갑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평산부사로 임명된 이기가 호랑이 퇴치를 명분으로 군사를 이끌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호랑이가 아닌 바로 강해군이었던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렇게 차코갑사의 활동으로 인해 17세기 초까지 매년 꾸준하게 호랑이와 표범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표범도 살았어? 네, 맞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보다 개체수가 더 많았죠. 잠깐! 참고로 이날치의 노래 범 내려온다의 범은 호랑이의 순 우리말인데요. 단순히 호랑이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표범과 늑대까지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에 호랑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맹수들이 살았던 것이죠. 헐! 아무튼 이렇게 호랑이를 꾸준히 잡아왔지만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멸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해수구제,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 라는 명분으로 호랑이, 늑대, 표범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이때 일본 헌병 3천여 명, 조선인 사냥꾼 2천여 명이 동원되었는데요. 그리하여 1915년부터 1942년까지 해수구제의 명분으로 인해 사냥된 호랑이의 숫자는 97마리, 표범은 624마리였습니다. 물론 일본은 단순히 조선인의 안전을 위해서 해수구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죠. 일제는 조선에서 역물로 여겨지는 호랑이의 씨를 말림으로써 한국의 혼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잡은 호랑이 고기로 시식회를 열기도 했으며 가죽과 뼈는 고위 관료들의 사치용품으로 소비해버렸죠. 그리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호랑이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호랑이는 3천만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한 내에서 야생 호랑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포획된 것이 마지막이며 대한민국에서 호랑이는 멸종됐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한때 백두대간을 호령하며 살았던 호랑이, 이제는 그들을 동물원 울타리 안에서만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기 위해 호랑이의 이미지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제 그 호랑이를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호랑이를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지금까지 역사 라디오였습니다.